조건부 확률. 우리는 지금 현재까지 수학적 확률은 샘플 스페이스 안에 그 부분 집합 A가 있으면은 A에 대한 확률은 S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분의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원소의 개수의 비율로 이 수학적 확률을 정의했단 말이야. 근데 이 샘플 스페이스가 표본 공간이 별로 이제 너무 커서 좀 불필요할 때가 있어요. 저 표본 공간의 해석을 잘못하면 모든 확률은 다 2분의 1이거든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발생할 확률이 얼마야?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발생할 수학적 확률이 얼마야? 6분의 1이죠. 근데 실제로는 1의 눈이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그죠? 모든 일이 다 그렇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확률이 달라져. 그러니까 웬만한 확률은 다 2분의 1로 생각할 수 있어.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울대 갈 확률도 붙거나 안 붙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죠? 어디서 써보는 거지 뭐. 붙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 확통을 이제 지금 기초적인 거 배우는 동안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계속해서 어떤 게 이걸로 적합하느냐가 되게 중요해. 이걸 잡는 것에 따라서 확률이 무조건 달라지니까. 그래서 때때로는 샘플 스페이스가 엄청 크지만 이게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 그런 의심을 이제 해보는 거예요, 확률. 이 통계가. 우한에서 9,542명이, 중국 전체구나. 병에 걸렸어요. 폐렴에. 220명 죽었죠. 그럼 죽을 확률이 얼마야? 이거 통계적 확률로 정하는 거죠. 9,542명 분의 220명. 그게 맞아요? 그게 그 병이 실제로 죽을 확률 치사율이라는데 치사율로서 맞아요? 좀 더 지켜봐야 돼? 아니면 인정할 수 있어요? 이거? 더 커지지 않을까요? 우리도 결국 한 번씩 다 결국 한 번씩 다 걸려야 될 것 같은데. 정상은 잘 안 죽게 나이 든 사람들 많이 죽고. 그래서 이 조건부 확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조절을. 그러니까 X는 이렇게 있지만 이 안에 부분 집합들이 복잡한 관계를 가지면서 이렇게 그 서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S를 배제하고도 확률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S를 배제하고 확률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아이고 S를 이용해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굳이 필요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A가 발생했을 때 그 안에서 B가 발생할 확률을 구하거든요. 이게 B가 발생할 확률, 이제 요런 명칭으로 배우는데, 그러니까 여기 A 안에서라는 말이 이제 A 안에서 B가 발생할 확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늘 얘기했지만 떼떠니 앞에 있는 상황이 분모를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샘플 스페이스를 전체를 보지 말고 그냥 A로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S가 지워지고 이 문장대로라면 S는 볼 필요 없고 A가 발생했을 때니까 때 앞에 있는 이 문장만 가지고 보면은 얘를 전체 집합으로 보자는 거예요. 표본 공간을 축소해서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A 안에 있는 B는 요만큼이죠.
요게 뭐야? A 교집합 B죠. 요게 A 안에 있는 B잖아. 따라서 A 안에서 B가 발생할 확률은 A의 경우의 수분의 교집합의 경우의 수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뉘앙스에 따라서 S가 분모에 A가 분모에 있는 뉘앙스를 따라서 옛날 이제 probability 표기를 A를 분모로 했을 때 B가 발생할 확률 이렇게 썼었단 말이에요. 그냥 이제 손가락으로 쓸 때는 이 표기가 편한데 그 대학교 가면 이렇게 많이 써요. 근데 이제 표기의 변화가 이렇게 이거 타자기 시대 때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타자기 뭔지 모르죠? 좀 불편한 표기였어. 그래서 퍼로 쓰다가 지금은 이제 이것도 그냥 똑바로 세워서 그 워드 치기가 이게 또 편하기 때문에 표기의 편의성 때문에 이거 바를 씁니다. 처음에 이제 이게 B over A라고 쓰는데 여기는 B per A라고 쓰고 얘는 B by A라고 쓰는데 오버를 쓰다가 per를 쓰다가 지금 이렇게 B by A라고 읽어요. 이렇게 바입니다. 이렇게. A를 분모로 봤을 때 그때 그 안에서 B가 발생할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S를 굳이 사용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어요. S를 사용해서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PA가 NS분의 NA여서 NA를 포함하고 있고 PA 교집합 B가 NS분의 NA 교집합 B여서 교집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 표기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구문율을 리딩 포인트는 항상 뗐더니야. 뗐더니 그래서 probability of B by A는 이게 확률이 주어졌을 때는 확률분의 확률로 P of A분의 P of A 교집합 B로 경우의 수를 네가 직접 보여줄 때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확률이 주어지면은 주어질 때는 얘로 구하고 경우의 수를 직접 보여드릴 때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볼 때는 NS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집합을 그냥 무시하고 요 그림으로 풉니다. 경우의 수 구할 때는 요 그림을 풀고 확률이 주어졌을 때는 요 그림을 풉니다. 지울게요. 얘는 이제 글로 나오거든요. 글로. 그래서 이제 센텐스가 이제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앞에 일단은 이제 조금 긴 문장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줄줄줄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설명은 S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렇게. S의 설명이 앞에 줄줄줄 나와요. S의 설명이 나오고 뒤에 이제 뗄더니가 나옵니다. 이게 지나고 나면은 뗄더니가 나와요. 뗄더니야, 뗄더니. 그러면 뗄더니 앞에가 분모고 뗄더니 뒤에가 분자야. 그러니까 리딩을 할 때는 여기를 와서 먼저 읽어요. 뗄더니가 앞뒤가 뭐가. 그럼 분모도 경우의 수를 세야 되잖아. 분자도 경우의 수를 세야 되고. 이게 확률과 확률로 주어졌으면 그냥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훨씬 쉬워요. 일반적으로 경우의 수를 주는 걸 많이 줍니다. 이걸 먼저 읽고 그럼 분모의 경우의 수를 어떻게 셀지를 여기서 읽는 거야. S의 설명에서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이 있어. 중복을 허용하는지 순서가 있는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이제 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경우의 수의 규칙, 중복과 순서 이런 것에 대한 순서에 대한 설명이 이 앞에 나와요. 그래서 얘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여기를 와서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기 읽어주면은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는 거죠. 필요한 것을 이것만 익히면 되는데 문장이 길게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부담스러운데 리딩을 두 개로 나눠서 필요한 부분만 포인트 잡아서 읽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표 그리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로부터 우리가 얘를 합사건이라고 하고 얘를 무슨 사건이라고 그래요? 곱사건이라고 하죠. 곱사건. 그래서 이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방법을 곱셈 정리라고 합니다. 이거 3 곱하기 4는 6, 이 곱셈이 아니라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방법. 조법이죠. 그냥 이거에서 양변에 이거 곱해서 구하면 돼요. 네? 그래서 P, 약 PA 교집합 B는 약. 자, 지금 요 뒤에 바 뒤에 있는 녀석이 분모야. 바 뒤에 있는 녀석이 분모니까 P A 바 B한테는 분모가 PB야, PB. 그죠? 그래서 분모를 없애면 돼. 분모를 없애면은 교집합이 나오죠. 또 P 어떻게 됩니까? B 바 A는 분모를 없애면 돼. 뭘 곱하면? PA를 곱하면 이렇게. 그죠? 요거는 이제 곱셈 정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이제 이론적 식인 거고, 이론적 식인 거고, 식의 해석을 이제 해석을 할 때만, 논리 계산할 때만 사용하고, 실질적으로 수의 계산할 때는 곱의 법칙을 그냥 그대로 씁니다. 두 수가 엔드 관계로 연결되어 있거나 동시에 발생하거나, 그죠? 그러면은 곱한다는 사실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이론적인 식인 거예요. 그래서 식의 해석에만 쓰는 거예요. 식의 해석. 논리 계산할 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못하죠, 이거. 실제 수의 계산에는 곱셈 법칙, 곱의 법칙을 씁니다. 여기에 사용하는 거예요. 식의 해석, 논리 계산에 요거에 사용. 수의 계산, 여러분 이제 수의 계산이 수학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 수의 계산에는 그냥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곱의 법칙을 씁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곱의 법칙. 중학교 때 배웠던 게 쉬우니까. 함수가 아니지. 3개짜리 집합에 대해서 조건부 확률을 따로 구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2개씩만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배운 확률이 기본적으로 그 샘플 스페이스라는 공간 하나에서 사건을 하나를 꺼내서 2개의 관계의 비율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원베리어블만 이렇게 1변수만 확률을 다룹니다. 대학교 가면 통계학 과목 엄청 많은데 그거 들으면 이제 다변수에 대해서도 하는데 요새 빅데이터 시대라 가지고 우리 때랑 이제 나 대학교 다닐 때랑 여러분이랑 지금 다룬 데이터 자체가 틀려서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 걸 할 거예요. 가면 이거 지울게요. 그래서 개념익 문제 좀 보겠습니다. 이제 172페이지. 자, 오른쪽 표는 어느 직업 체험자의 행사에 뭐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오른쪽 표는 어느 직업 행사 체험상 300원 고등학교 이렇게 돼 있잖아. 그거보다 이제 여기 때를 기준으로 이렇게 읽는 거야. 이 행사에 참가한 학생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을 때, 그죠? 그러니까 여기 학생을 뽑는 거죠. 학생을 뽑는 거니까 학생 전체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죠. 뽑을 때 여학생이 뽑히는 사건, 여학생을 뽑히는 사건이 A인 거죠. 이 사건이 B, 그죠? 2학년이 뽑히는 사건을 그 다음에 또 학생 한 명을 뽑을 때 2학년 뽑히는 사건은 B인 거죠. 이렇게 동의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줬는데 그럼 학생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학생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2학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여기서 설명하는 거야. 근데 전체 학생 수는 300이라고 줬죠? 학생 수는 300. 그죠? 여학생 수는 전체 얼마예요? 표를 이제 줬죠, 거기에. 표에서. 여학생 수. 여학생의 경우의 수가 얼마죠? 여학생 전체가 130이죠? 동의합니까? 그 다음에 2학년 2학년의 경우의 수 B죠. 2학년이 몇 명이에요? 160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2학년 여학생의 경우의 수 몇 명이에요? 70명이죠. 2학년 여학생의 경우의 수 70명. 싸게 줘. 공짜로 주는 거야? 야, 전화는 왜 안 받냐? 반절이 고단수인데. 됐어.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는 확률을 구하지 않고 이렇게 경우의 수가 이제 물론 이제 우리 계산해서 구한 거 아니면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는 n 오브 a를 전체 집합으로 했을 때 그 중에 실제 b는 교집합 만큼 들어있으므로 전체 경우의 수 130분의 교집합의 경우의 수 7로 구해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b바 a는 a를 맞냐? b바 a 했잖아 임마. a바 b a바 b는 무슨 뜻이야? b를 전체 집합으로 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a는 16분의 7이 되는 거죠. 네? 경우의 수로 주어져 있을 때는 네? 얘를 이게 이제 얘가 원래 요구하는 거는 300분의 130분의 300분의 70인데 이거 쓸데없는 짓이죠 이게. 그죠? 경우의 수를 직접 구할 때는 확률분의 확률로 하지 말고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해라 라고 했는데도 답지에 확률분의 확률로 나왔거든요. 확률분의 확률로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개인키 2번. 오른쪽 표는 어느 양팀 동호회에서 투수와 타자의 선호도를 조사한 것이다. 자, 전체 회원 중에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여자였을 때, 자, 때 앞을 보면은, 이제 여자였을 때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분모에는 뭘 더하면 돼? 여자 전체의 수를 넣으면 되죠. 이 회원이 투수를 선호할 확률. 여자였을 때 투수를 선호할 확률이니까, P 오브 여자였을 때 투수를 선호할 확률이니까, 경우의 수로 구하는 거잖아요. 여자 전체의 경우의 수분에서 여자가 투수를 원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되죠. 동의합니까? 그럼 여자 전체의 경우의 수는 x 플러스 15죠. 받아들여요? 여학생인데 투수를 원하는 친구는 이만큼이 되는 거죠. 그게 얼마예요? 6분의 1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x가 3이면 되죠? x는 여학생이 3이면 되죠. 대부분의 해설은 확률분의 확률로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개인kim 3번. 야, 퍼센트로 주어지면 샘플 스페이스를 그냥 100으로 보면 돼. 퍼센트가 주어지면 샘플 스페이스를 100으로 놓고 때려주면 됩니다. 얍. 마지막 문제의 떼떠니를 먼저 볼게요. 전체 학생 중에서 임의를 뽑은 한 명이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일 때, 떼떠니 앞에를 보면은 구매를 원한대. 그 학생이 2학년이길 원한대. 그죠? 이 개인kim 3번입니다. 그 구매랑 2학년 어떻게 되는지 다시 읽어보면, 어느 학교에서 새로 도입한 교복 점퍼에 대한 구매 희망 여부를 조사하였더니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은 전체의 75%다. 그지? 그러니까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은 75명으로 보면 돼. 퍼센트를 100으로 보고.
그 다음에 2학년 학생은 전체의 30%죠. 그러면은 구매를 원하는 2학년이 지금 짜증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표 그리기를 해줍니다. 표 그리기. 표 그리기는 대부분 얍얍. 이거 약간 이제 이렇게 생긴 거 보여줍니다. 여기다가 이제 태극기 꽂으면 학교인데, 그죠? 이거. 그 다음에 여기 구매를 원하는 애가 있고 구매를 원치 않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몇 학년? 2학년에 있고 나머지가 있죠. 이렇게. 그래요? 구매를 원하는 거 전체가 몇 %야? 40, 75%. 70. 야, 이것도 있어야 되네. 그럼 구매를 원치 않는 게 25%죠. 근데 2학년 학생은 전체 몇 %야? 30%. 얘가 70%. 구매를 희망하는 게 30%. 아, 구매를 희망하는 2학년이구나. 그죠? 아니, 그럼 다 주어진 거네. 그냥 구매를 희망하는 2학년이 30% 준 거죠? 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네. 아무것도 할 필요 없었죠. 그죠? 결국에는 구매를 원할 때 2학년이니까 75분의 30.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결정해주면 되겠죠? 뭐로 나눠지냐? 15로 나눠지나? 5분의 6 있고 5분의 2 되겠죠? 그 다음에 계획행 4번 퍼센트는 그냥 100명으로 놓고 계산해주면 돼요. 계획행 4번 볼게요. 첫 번째,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홀수일 때, 자, 때 앞을 보면은 얘가 이제 오더라고 돼 있죠. 이 눈의 수가 3의 배수예요. 3의 배수를 구하는 거죠. 그죠? 홀수가 1하고 3하고 5고 3의 배수는 3분이 없죠. 그래서 확률은 3분의 1이 되겠죠. 되죠? 두 번째, 때 앞을 보니까 주사위를 던지는데 소수래. 소수인데 짝수래. 그죠? 소수가 뭐뭐이냐? 2랑 3이랑 5 있죠? 그 중에 짝수는 2밖에 없으니까 3분의 1이 되겠죠? 화되죠? 그 답지처럼 하지 말고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하세요. 확률이 주어질 때만 확률분의 확률로 하고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될 때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확률이 주어진 경우가 개념 이렇게 5번처럼 이렇게 A의 확률을 이미 2분의 1로 줬잖아요. 이거를 경우의 수로 바꿀 필요가 없죠. 그냥 확률분의 확률로 하면 되죠. B의 확률이 3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근데 합집합의 확률이 약 3분의 1에 3분의 1은 6분의 4죠? 얘네 둘이 더하면 6분의 5죠. 그죠? 교집합을 빼서 6분의 4가 된 거니까 교집합의 확률이 6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돼요? 그럼 P, A와 B는 이렇게 확률분의 확률로 주어졌을 때만 probability분의 교집합의 확률 이렇게. 그러니까 A의 확률이 얼마예요? 6분의 3이죠? 6분의 3분의 6분의 1이니까 3분의 1이 됩니다. 확률로 주어졌을 땐 확률분의 확률로 하고 경우의 수를 세야 할 땐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하시면 돼요. 되죠? 마찬가지로 리딩 포인트는 떼떠니에서 이제 봐주면 되는데 얘는 덧셈 정리식을 연습하는 문제니까 A의 확률은 2분의 1. 야! 너 지금 잘 거야? 졸 거야? 어허! 네? 야, 그 뒤에 문 좀 열어라. 윤조 조심. 허윤 조심. 그 다음에 P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PA에서 얼마를 빼는 거예요? 교집합을 빼는 거죠. 동의합니까? 근데 PA가 2분의 1이고 얘가 얼마 줬냐? 이거 2분의 1 빼기 넷! 약! P, B분의 PA 그게 맞아요. 틀렸네. 이거는 B분의 1. PB가 얼마였죠? 3분의 1이네. 여기 6분의 2잖아요. 얘가 2분의 1인가요? 그러네. 네? 그 다음에 얘는 얼마예요? 5분의 1이죠? 그럼 10분의 5에서 10분의 2를 빼니까 교집합의 확률은 10분의 3인가요? 맞아요? 뭐 하는 문제죠? 자, 여기서 P 6건의 확률도 2분의 1이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B바 A의 6건의 확률은 PA의 6건의 확률분의 P 비교집합 A의 6건의 확률인데 얘는 PA의 6건의 확률분의 PB에서 뭘 빼주면 돼요? 교집합을 빼주면 되죠. 이렇게 덧셈 정리 연습 문제. 그래서 A의 6건의 확률은 2분의 1이고 PB는 10분의 4에서 교집합의 확률 10분의 3을 빼니까 10분의 1이죠. 동의합니까? 그래서 결론은 5분의 1이 되겠죠. 나 분필 다 썼네. 이 파란 분필 누가 갖다 놨냐? 득템인데? 일단 그러면 얘는 어떻게 끝났구나. 곱셈 정리 문제도 좀 볼게요. 180페이지.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80페이지 좀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해석을 요구할 때는 그 곱셈 정리를 쓰는데 숫자 계산할 때는 그냥 곱배옥칙 쓰면 돼. 그러니까 곱셈 정리를 사용하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기억 니은 디귿으로 나와줘야 그때나 좀 쓰지. 자, 주머니가 있는데 탁구공 6개. 이런 씨. 이거. 화이트 탁구공이 6개. 야, 주황색이 영어로 뭐냐? 오렌지야? 오렌지가 7개. 총 13개가 들어있죠?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탁구공을 차례로 꺼내죠. 이게 차례로 꺼낼 때. 차례로 꺼낼 때 문제가 나오거든요? 차례로 꺼낼 때 문제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 첫 번째 화이트 뽑고 두 번째 주황 뽑는 거랑 첫 번째 주황 뽑고 두 번째 화이트 뽑는 게 같아 달라. 차례로 꺼내는 문제 있잖아. 이거 C로 풀어야 돼, P로 풀어야 돼? 순서가 있어, 없어? 순서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2개만 생각해보자. 1회가 있고 2회가 있어. 여기 오렌지 화이트 꺼낸 거랑 화이트 오렌지 꺼내는 게 같아 달라. 에? 그 순서가 있어, 없어? C로 풀어야 돼, P로 풀어야 돼? 둘 다 되는 거야, 둘 다 돼. 차례로 꺼내는 문제는 분모를 C로 잡으면 분자도 C로 잡아야 되거든? 분모를 P로 잡으면 분자도 P로 잡아야 돼. 그게 문제야. 근데 일반적으로 분자가 한꺼번에 이렇게 셀 수 있으면은 C로 풀어야 되는데, 자, 이게 C도 가능하고 P도 가능해. 근데 C의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서는 원래 C는 H랑 달라. C랑 H랑 뭐가 달라요? C랑 H랑 뭐가 다르냐? C는 순서를 알려주고 C랑 H랑 뭐가 다르냐? 혁진아, C랑 H랑 뭐가 다르냐? 네, 중복. 그럼 중복이 다른 거지. 무슨 순서, 무슨 하는 거야? 근데 이거 C로 풀면은 중복이 발생할 수 있어요. 중복 처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 C로 쓰면 중복이 발생할 건데 중복이 뭐뭐가 있지? 이 생각을 항상 해야 돼. C에는 중복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게 합의 법칙을 측정하는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문제는 C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우의 수를 이렇게 케이스 1,
케이스 2 이렇게 케이스 분류 문제는 C가 별로 안 좋아요. 케이스 분류 문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P에는 이런 문제는 없거든요. 이런 문제는 없어. P는 이제 중복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렇게. 어차피 여기에서 4개 쓰고 여기서 3개 쓴다는 건 똑같은 걸 절대로 쓰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중복이 없고, 케이스 분류 문제는 P로 풀어줘야 돼요. 일반적으로 숫자 계산은 C가 편하거든요. 나는 가능하면 이렇게 C로 풀 겁니다. C로 풀 때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은 중복성이 있는지를 먼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아예 그냥 C로 하지 말고 1, 2, 세동과 P를 쓰는 게 낫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념키 1번 문제는 막 간단한 문제여서 C로 다 클리어가 되는데, C를 이제 풀다 보면 C가 쉽거든요. 근데 어려운 문제에서는 이것 때문에 C가 좀 어려워지니까 그런 게 있다는 걸 좀 이해하세요. 여튼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흰색 탁구공, 주황색 탁구공의 순서로 탁구공을 꺼낼 확률을 구해라. 자, 두 개를 꺼냈는데 1회가 있고 2회가 있는데 1회에 반드시 뭐 나와야 돼? 화이트. 2회에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오렌지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순서가 있어 없어? 순서가 없는 거죠? 그럼 그냥 C로 풀면 돼요. 전체 12C 13이냐? 13개 중에 2개를 뽑는데 화이트 하나, 오렌지 하나를 뽑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동의합니까? 그럼 얘가 6 곱하기 13이고 얘가 6 곱하기 14. 여기는 순서가 있구나. 여기는 순서가 있지. 그래? 6 곱하기 13분의 6 곱하기 7이니까 26분의 7이죠. 이렇게. 밑에는 요 1회, 2회가 나누는 게 순서가 있으니까 순서로 곱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에서 주황색 탁구공이 나올 확률. 그죠? 두 번째에서. 1회에는 아무거나 나와도 되는데 2회에서는 주황색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 화이트가 나와도 되고 오렌지가 나와도 되는 거죠. 네? 그럼 전체 경우에서는 2 곱하기 13C2로 잡고, 첫 번째 경우는 화이트, 오렌지여서 요거랑 똑같으니까 6 곱하기 7로 잡고, 두 번째 경우는 오렌지가 뽑아야 되니까 7C2죠. 7C가 2분의 7, 6이니까 7 곱하기 3인가요? 맞아요? 정리하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 13 곱하기 12 분의, 얘는 7로 묶으면 7 곱하기 9인가요? 응? 이거? 순서가 안 나뉘. 아, 그러네. 얘는 고정 똑같은 거 2개 뽑는 거니까 7 곱하기 6이네. 그죠? 짜증나니고 2 곱하기 6 곱하기 13분의 어떻게 되냐? 2 곱하기 7 곱하기 6이요? 되죠? 그럼 13분의 7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는 7개 중에 하나가 1회 오고 7개 중에 하나가 또 2회 와야 되니까 서로 다른 7개 중에서 순서 있게 1회와 2회를 나열하니까 여기는 순열 쓰고 여기는 조합을 써야 되는구나. 썩어 빠진 문제네. 다른 방식으로 좀 접근해 볼게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합의 법칙, 보배 법칙으로 접근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원하는 거는 1회에
화이트 2회에 오렌지가 나오길 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회 화이트 뽑을 확률을 13분의 6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13분의 6. 2회에 오렌지 뽑을 확률을 13분의 7로 보는 거예요. 13분의 7. 이렇게 고배 법칙으로 접근하는 게 이제 여기서 평가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 12분의 7도 미안합니다. 하나를 뽑았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26분의 7이 나오죠. 두 번째. 두 번째에서 주황색 탁구공이 나와야 되죠. 두 번째에서 주황색 탁구공. 그러니까 1회, 2회에서 화이트 오렌지가 나오거나 오렌지가 나오나. 그러면 화이트 오렌지가 나오는 건 여기처럼 26분의 7이고 오렌지가 나오는 것은 이제 처음에 13분의 7 곱하기 12분의 6이죠. 이렇게 고배 법칙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약분하면 26분의 7이니까 둘이 더하면 13분의 7이겠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고배 법칙을 쓸 때는 곱셈 정리의 개념을 적용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개념키 2번을 볼게요. 비가 온 다음에 비가 올 확률이 이제 그죠? 이거 이제 레이니 다음에 레이니가 될 확률이 2분의 1이고 이 말은 레이니 다음에 써니가 될 확률도 2분의 1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비가 오지 않은 다음 날 써니데이 다음에 비가 올 확률은 3분의 1이고 써니데이 다음에 써니가 될 확률도 3분의 2라는 거죠. 야! 그만 잘 봐. 저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월, 화, 수, 목 며칠이냐? 하나, 둘, 셋, 넷.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인데 월요일날 뭐가 됐어요? 비가 왔대. 레인이야, 그죠? 그럼 화요일날 비가 올 수도 있고 써니가 될 수도 있어. 그럼 수요일날도 비가 올 수도 있고 써니가 될 수도 있고 얘도 비가 올 수도 있고 써니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도 비가 오거나 RS가 되겠죠. 돼요? 월요일날 비가 왔을 때 목요일날 비가 올 확률 요거를 구해달라는 거죠. 동의합니까? 그럼 요렇게 가는 거는 R이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요거는 8분의 1이 되겠죠. 동의합니까? 이제 RS는 또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SS는 3분의 1, 아이고 SR은 3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2분의 1, 2분의 1, 3분의 1이 되겠죠. RS는 2분의 1이고 SR은 3분의 1 RR은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 3분의 1, 2분의 1이죠. 2분의 1, 3분의 1, 2분의 1 이렇게. RS는 2분의 1, SS는 3분의 2, SR은 3분의 1이니까 2분의 1, 3분의 2, 3분의 1을 계산해주면 되겠죠. 장난이구만. 네? 얘가 12분의 1이고 얘도 12분의 1 얘는 9분의 1이죠? 아따 씨 8, 9, 72로 통분해야 되네. 예? 그럼 얘가 이제 72분의 얘는 9주고 얘는 6 8인가요? 동의해요? 도와주세요. 29? 29죠. 여사건을 그러니까 비가 온 다음날 비가 온다는 것이 확률을 줬잖아. 그렇지 않은 경우 여사건의 확률을 스스로 유추해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많아 이거. 10개네.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